여러분 혹시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하루에 10번, 14번씩요? 그래서 여행 가기도 무섭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로요. 당뇨, 전립선 비대, 방광암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왜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병원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정상일까요? 보통 하루 4번에서 8번 정도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10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10번 넘게 간다면, 특히 밤에 2번 이상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학 용어로 빈뇨라고 해요. 낮에 자주 가는 건 주간 빈뇨, 밤에 자주 일어나는 건 야간뇨라고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정상적이면 밤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요. 2번 이상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럼 화장실 자주 가는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것부터 위험한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본인이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 녹차, 보리차 다 물이에요. 특히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더 자주 화장실 가게 만들어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당연해요. 물 섭취량 한번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카페인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요. 그래서 소변이 자꾸 마려워요.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카페인 섭취를 줄여보세요. 세 번째, 술이에요. 술도 이뇨 작용이 강해요. 맥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술을 자주 드시면 방광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평소에도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네 번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소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청 관련이 깊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방광이 과민해져요. 조금만 차도 마려운 거예요.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시험 볼 때 화장실 더 자주 가고 싶었던 경험 있으시죠? 다섯 번째, 과민성 방광이에요. 이게 진짜 흔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아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하고 참다가 지리기도 해요. 과민성 방광은 나이 들면서 더 심해져요.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여섯 번째, 당뇨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 자주 마려운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몸이 그걸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소변량도 많아지고 자주 마려워요. 그리고 목도 많이 말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또 화장실 자주 가는 악순환이 돼요. 만약 화장실도 자주 가고 목도 자주 마르고 체중도 빠지고 필요하면 당뇨 검사 꼭 받으세요. 일곱 번째, 전립선 비대예요. 이건 남성분들한테만 해당돼요. 우리 나이 들면 전립선이 커져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조금씩 자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금방 마려워지고요. 전립선 비대는 50대 남성의 절반, 60대는 60%, 70대는 70%가 겪어요. 정말 흔해요. 여덟 번째, 요로 감염이에요.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거예요. 이건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아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아파요. 소변 색깔도 탁하고 냄새도 심해요. 요로 감염은 빨리 치료 안 하면 신장까지 올라가요. 신우신염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고열나고 허리 아프고요. 아홉 번째, 방광염이에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겪으세요. 요로가 짧아서 세균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증상은 요로 감염이랑 비슷해요. 자주 마렵고 아프고 잔뇨감 있고 빨리 병원 가서 항생제 드셔야 해요. 열 번째, 신장 문제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제대로 농축을 못해요. 그래서 묽은 소변이 많이 나와요. 소변량은 많은데 색깔은 투명하고 거품도 많이 나면 신장 검사 받아보세요. 11번째, 약물 부작용이에요. 고혈압약 중에 이뇨제 있잖아요. 그거 드시면 당연히 소변 자주 나와요. 그 외에도 여러 약들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약 드시기 시작하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됐으면 약사나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12번째, 방광암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소변 자주 마렵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소변 볼 때 아프고 이런 증상 있으면 꼭 검사 받으세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화학 물질 다루는 일 하셨던 분들은 방광암 위험이 높아요. 자, 여기까지가 화장실 자주 가는 주요 원인들이에요. 그럼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알려드릴게요. 남성분들은 주로 전립선 문제예요. 50대 넘어가면 거의 다 전립선이 커져요. 증상이 뭐냐면요. 소변 줄기가 약해요. 힘을 줘도 시원하게 안 나와요.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변 보고 나서도 찔끔찔끔 나와요. 속옷에 묻기도 하고
남자분들 정말 불편하시죠? 밤에도 자주 일어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번씩.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요. 전립선 비대는 치료가 가능해요. 약도 있고 심하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비뇨기과 가세요. 여성분들은 주로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이에요. 그리고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에요. 출산하시고 나이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소변 조절이 잘 안 돼요.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기도 하고요. 이걸 요실금이라고 해요. 정말 불편하고 창피하시죠? 근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해요.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 하시면 도움이 돼요. 심하면 약이나 수술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언제 병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 있으면 꼭 가세요.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이건 정말 위험 신호예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비친 건데요. 조금이라도 피가 보이면 검사 받으세요. 눈으로 안 보여도 검사하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소변 볼 때 심하게 아플 때.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셋째,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힘을 줘도 한 방울씩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면 응급 상황이에요. 바로 병원 가세요. 넷째, 고열이 나거나 허리가 아플 때. 신장 감염일 수 있어요. 이것도 빨리 치료해야 해요. 다섯째, 체중이 빠지고 목이 자주 마를 때. 당뇨 가능성이 높아요. 혈당 검사 받으세요. 여섯째, 밤에 3번 이상 일어날 때. 이건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원인을 찾아야 해요. 자, 그럼 이제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카페인 줄이세요. 커피를 하루 12잔으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째, 물 마시는 시간 조절하세요. 하루 수분 섭취는 중요해요. 근데 저녁에는 줄이세요. 잠들기 24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네, 그러면 밤에 화장실 덜 가요. 셋째, 술 줄이세요. 특히 저녁에 술 드시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요. 맥주는 특히 심하고요. 넷째, 방광 훈련하세요. 소변이 마려울 때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 참아보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씩 늘려가세요. 근데 방광 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참으면 안 돼요. 방광염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골반 근육 운동하세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항문을 조이듯이 골반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세요. 이게 소변 조절에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여섯째, 체중 관리하세요. 비만이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요. 체중을 줄이면 빈뇨도 좋아져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방광을 자극한다고 했죠. 명상, 요가, 심호흡 이런 거 해보세요. 여덟째, 변비 해결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장이 방광을 눌러요. 그래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요.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세요. 아홉째, 꽉 끼는 옷 피하세요. 특히 아랫배를 조이는 옷은 방광을 자극해요. 열째, 약 조정하세요. 인뇨제 같은 약 드시면 의사와 상담해서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에 드시면 밤에는 덜 불편해요. 자, 그럼 이제 당뇨로 인한 빈뇨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면 소변량이 정말 많아요. 한 번에 나오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자주 마려워요. 목도 자주 말라요.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체중이 빠지고 상처가 잘 안 낫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 당뇨 검사 꼭 받으세요. 공복 혈당 검사나 당화혈색소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당뇨는 초기에 잡아야 해요. 합병증 오면 정말 무서워요. 신장, 눈, 신경, 혈관 다 망가져요. 자, 그럼 전립선 비대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힘을 줘야 나오고 중간에 끊기고 다 보고 나서도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검사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PSA 수치 체크하고 초음파 검사도 해요. 전립선 비대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치료하면 삶의 질이 정말 좋아져요. 약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소변 나오는 걸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전 팁도 알려드릴게요. 외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첫째, 미리 화장실 가세요. 집 나서기 전에 꼭 다녀오세요. 둘째, 화장실 위치 파악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검은색 옷 입으세요. 혹시 실수해도 눈에 안 띄게요. 여벌 속옷도 챙기시고요. 넷째, 패드 사용하세요. 요실금 패드가 있어요. 부끄러워 마시고 사용하세요. 훨씬 편해요. 다섯째, 장거리 여행은 통로 좌석 선택하세요. 비행기나 버스 탈 때 통로 쪽으로 앉으세요. 네, 화장실 가기 편해요. 여섯째, 물 섭취 조절하세요. 외출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적당히만요. 자,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하루 10번 넘게 화장실 가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밤에 2번 이상 일어나면 원인을 찾아야 해요. 원인은 단순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성 방광, 당뇨, 전립선 비대, 요로 감염, 방광암까지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잘 안 나오면 바로 병원 가세요.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요. 카페인 줄이고 물 마시는 시간 조절하고 골반 근육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세요. 여러분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치료하면 삶의 질이 정말 좋아져요. 여행도 마음 편히 가고 외출도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 하시면 검사 권유해드리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